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상쾌합니다. 낮에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며 자외선 지수만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지만 해가 지면 한결 나아집니다. 이제 폭염경보 지역들도 대부분 폭염주의보로 완화되었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보시면 23도, 안동은 20도, 포항은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2도, 안동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27도 안팎으로 오늘 경북 동해안은 최고 2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폭염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계속해서 매우 높은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도 33도 내외로 올라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부터 다시 더위가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대구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글피에는 소나기 소식과 함께 더욱 무더운 날씨가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는 경주, 포항, 다음 주에는 영덕, 울진 순으로 일제히 개장합니다. 운영 주체인 지자체는 인명사고와 바가지 요금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체육대학 학생들이 모터보트 엔진 작동법과 익수자 구조, 심폐소생술까지 실습 훈련을 반복합니다. 해상구조 요원들은 오류, 나정, 봉길, 관성 등 경주 지역 4개 해수욕장에 10여 명씩 배치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사망사고 발생 제로. 경주 지역 해수욕장은 솔밭, 캐라반, 굵은 모래, 고운 모래로 특화됐고 무엇보다 피서객이 많지 않아 쾌적함이 강점이지만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쥐가 내리거나 갑자기 수온이 차워지거나 심장마비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일단 과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룡포, 송도, 영일대, 월포 등 포항 지역 8개 해수욕장은 하루 늦은 오는 12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해수욕장마다 상어와 해파리 방제용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폭염을 피해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은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동풍의 마법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오니까 물도 맑고 날씨도 시원한데 바다 안에 들어가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상가 번영회는 피서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부당요금 근절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오시는 분 자체 항상 즐겁고 편안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가지 요금은 제가 꼭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18일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됩니다. 영덕 고래볼은 무장의 해수욕장으로, 울진 구산은 반려견 동반 해수욕장으로 지정됐고 울진 기성망량은 캠핑장으로 전환됐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조금씩 특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급경사, 급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영양 울진 평해간 국도 88호선 선영 개량 공사가 마무리돼 전면 개통됐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영양에서 울진 온정 배감 온천까지 4.9km 구간은 지난 연말 우선 개통됐고 나머지 9.7km 구간은 이번에 개통됐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동거리는 1.5km 짧아졌고 통행 시간은 4분 이상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설립한 조선업 인력 양성센터가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외국인 인력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울산으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구인난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에 설립된 울산 글로벌 인력 양성센터. 3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도장과 전기 보온 설비 등 기본적인 조선업 기술을 배우고 시험을 통과한 건 물론
한국에서 오신 전문 강사들과 함께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본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배운 기술과 한국어를 잘 배웠으니까 거기서 생활을 잘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인력을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정작 기술 부족이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mehnatkaşligi bilan, qonunga rioya qilishi bilan, umuman ish beruvchining talabiga to'liq javob beradigan bir sifatli kuch ekanligini ko'rsatib berishni maqsad qilib olganmiz. 직장인 평균 월급이 50만 원대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에게도 한국 취업은 큰 기회입니다. 수료생들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취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도 시행돼 입국과 취업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력 양성센터는 지속적으로 수료생을 배출해 연말까지 400명 이상이 울산 지역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곧 입국을 해서 울산에서 정착하게 될 텐데요. 산업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지키고 또한 양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베트남과 태국에도 인력 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하고 불법 부당 행위가 적발 시 시정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사법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이나 독특한 공간 등을 사업에 접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 최근 지방소멸 위기 해법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존 브랜드 시장에서 차별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농촌 마을에 들어선 칼국수 식당. 주 메뉴는 표고버섯 칼국수입니다. 잘 끓여진 사골 육수에 생면과 표고버섯을 듬뿍 넣자 곧 짙은 표고 향이 번집니다. 표고 향도 되게 진하고 국물도 진하고 맛있어요. 누가 놀러 오거나 하면 여기 한 번씩 데리고 와요. 7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상주로 귀농해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한 김윤영 대표. 하지만 대형 납품처가 없으면 수익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방법을 고민하다 얻은 해법이 바로 표고 칼국수. 동네 이름을 브랜드 전면에 내세운 김 대표는 생산과 유통, 외식업, 그리고 밀키트까지 상주 표고버섯과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농장 옆에 좀 촌이라고 표현하는 이 면 소재지의 외식업장을 창업한 이유도 저 지역과 뭔가 이게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성을 최대한 살려서 갈 수 있다면 상주의 특산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경북의 로컬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김 대표의 표고버섯 칼국수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요즘은 메밀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밀면만큼 좀 대중화가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표고 국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좀 일반적인 국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공간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재해석해 주요 브랜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지역의 사업가들. 로컬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이들이 지역 소멸을 늦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들의 해안과 집념은 의성 마늘에 찹쌀을 더해 독특한 풍미의 디저트를 만들어내고 하나를 먹으면 이게 요 모양인데 이렇게 작은데 뭐 든든할까 그러는데 찹쌀이 100%라서 속이 생각보다 든든하고 문경 오미자를 고급 증류주 시장에 다크호스로 끌어올리는 데도 성공합니다. 세계적 명주들이 다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사용합니다. 와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 멕시코의 데킬라, 오미자는 원료 자체가 그 향신료 향, 고급진 와인에서 나는 향들이죠. 현재 경북에서만 50개 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발굴됐습니다. 초반에 먹거리 중심이던 상품 분야도 동해안 서핑 체험, 해녀 정체성을 담은 의류, 사찰 목탁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5개사를 선정하여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한 해에만 20억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경상북도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3년 차를 맞으면서 이른바 될 만한 사업들이 속속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교직원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앱 개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수학습이나 학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앱을 접수합니다. 전국 교직원과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8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농민의 뒤를 따라다니며 수확한 농산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로봇이 경북의 농가에도 시범 보급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데요. 그런데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고령군의 한 온실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농민의 뒤를 기계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다닙니다. 농민이 서면 함께 멈춰서고 다시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수확한 토마토를 실은 뒤 버튼을 누르자 바코드가 붙은 길을 따라 집화장까지 이동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이전한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입니다. 300kg까지 실을 수 있어 농민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인건비 절감에 대한 기대를 모읍니다. 한 골만 이렇게 다녀도 저희가 이 박스로 10박스 정도 나옵니다. 이 10박스를 다 이렇게 끌고 다니기는 힘드니까 저희가 중간에 운반 로봇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비워주니까 작업자들이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일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바닥이 콘크리트인 연동형 하우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반 로봇이 이동하려면 주 통로의 폭도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입 초기다 보니 작동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높은 곳에 열매가 달리는 작물은 농사용 고소 작업차를 따로 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바닥에 표시해놨는 게 이게 테이프 정도가 돼갖고 영구적이 못 되고 저에 또 추정 로봇이 리프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프트가 되면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따가지고 높이를 이제 맞출 수가 있고. 시범 사업에 들어간 돈만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도입 비용도 부담입니다. 이 농가는 시범 보급 사업에 참여해 모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했지만 지원이 없다면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 경제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합니다.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뭐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 운반차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정도 하니까 거기 비교해서는 가격이 아직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실증 시험 단계이고 사용한 농가가 꾸준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을 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예정이고 만약에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개선이 안 된다면 더 이상 도입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손 부족 문제가 절박한 만큼이나 운반 로봇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아직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도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917개 학교에 465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당 평균 5천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냉방기 사용을 활성화해 학습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차광막 설치, 냉풍기 보급, 통학로 점검 등 폭염 대응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신의 펜션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9일 저녁 6시쯤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자신의 펜션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방화를 말리던 지인이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남성을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지만 해가 지면 한결 나아집니다. 이제 폭염경보 지역들도 대부분 폭염주의보로 완화되었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안동은 20도, 포항은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2도, 안동은 34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포항은 27도, 경북 동해안은 최고 2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폭염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계속해서 매우 높은 수준 이어지겠고요. 체감온도도 33도 내외로 올라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부터는 다시 더위가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구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글피에는 소나기 소식과 함께 더욱 무더운 날씨가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김천은 19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은 3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영주는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과 영주 모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출발해 낮에는 27도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기온이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